눈여겨볼 만한 신축 단지 예. 탑3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개포동 많이 추천드리고요. 아. 단기간에 탈바꿈 될 때가 저는 이제 방배동 많이 보내드립니다. 예. 집값이 어떻게 될까? 주춤하고 있다는 건 다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금리를 계속 내리면 내렸지 올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아, 그 얘기도 한번 여쭤봐요. 신축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새집 가서 내가 그냥 좋은 집에서 살겠다 이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신축이 비싼 건 비싼데 예. 내가 왜 거기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축이 과거와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이 예전에는 이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짓는 수준이라든지 공법 같은 거 거의 똑같았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보시면 공법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유니트도 상당히 이제 빼어나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아, 2000세대나 3000세대 이상 되는 데를 가보시면 이게 무슨 그 호텔인지 네. 아파트인지 이런 게 구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네. 하는 요구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고령화의 또 이슈들도 있겠죠. 고령화가 되면 일단 멀리 안 가시지 않습니까? 네. 가시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이런 네. 아파트.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Z세대들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구축에 사시는 걸 되게 꺼려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많고 예,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예. 아유, 저도 저 네. 구축에서 참 지하 주차장 없이 한겨울에 예. 시동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러면서 시동 걸었는데요. 예. 지금은 옮겨서 지하 주차장 있는 아파트로 갔는데 아우, 겨울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시동 잘 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신축은 예전에 한 25평만 해도 요즘 신축은 한 33평 효과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33평 아파트면 한 40평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걸 희한하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건설회사분들이 유니트를 굉장히 잘 뽑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강남에서 49제곱미터인가 46제곱미터, 즉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방 2개 화장실 하나만 되는 네. 데인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를 뽑았어요. 제가 그 유니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방 3개가 나와요. 예, 이게? 예. 그래서 방 3개가 물론 적긴 한데요. 어. 근데 젊은 분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선호해요. 요즘은 이제 본인이 이제 같이 자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각자 방 하나씩 쓰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옥방이 필요한 이런 젊은 세대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방을 이제 많이 뽑아내는 이런 유니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 아파트하고 상당히 다른 이제 이런 아파트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선호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눈여겨볼 만한 신축 단지 예. 탑3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계속 말씀드렸듯이 개포동에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단지들이 네. 새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포동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는 상당히 그 좋은 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축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한 동만 이렇게 그 새로 된데 네 단지만 바뀐 데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아예 전체가 다 바뀐 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하셨던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나마 이제 뉴타운의 형태로 해서 주거 선호 지역에 이제 바뀌어 있는 데를 좀 찾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제 개포동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탈바꿈 될 때가 저는 이제 방배동 많이 보내드립니다. 예. 압구정동, 방배동, 서초동 이렇게 이제 앞서방이라고 해서 주거 선호 지역이었는데요. 방배동은 안타깝게 이제 아파트 위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연립 위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들. 아주 고급 빌라들이 네. 많았던 동네입니다. 설해마을. 예, 맞습니다. 거기 연예인분들도 많이 사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방향 자체가 연립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예전에는 수익률이 중요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황금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놓으면 팔려야 되는데 연립은 문제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배동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H 방배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제 분양도 많이 하는데요. 아마 한 5년 내로 한 12,000세대가 새 아파트로 바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는데요. 서리풀 공원이라고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주변에 그 준신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30평도 한 20억 초반대, 뭐 20억대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은 아마
신축들이 들어오면서 거의 평당 1억 정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배동에 이제 그런 신축 한 10년 내외 된 아파트들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면 대부분 네. 아시는데요. 예, 강남역에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아파트 5개 정도가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었는데요. 소초 그랑자이라든지 레미안 리더스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인데요. 이 아파트들은 강남에 그 주변에 보면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이제 신축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좀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강남역에 딱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거지로서 조용하기도 네. 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어딘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아파트인데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2020년 정도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초신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도 저는 되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앞으로도 신축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겠죠? 예, 뭐 당분간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신축이 앞으로 공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공급이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든지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것도 한 2,600세대 되거든요. 그런 이제 대형 단지들 제외하고 나면 2026년, 27년으로 갈수록 이제 몇천 세대만 이제 서울이 입주합니다. 뭐 절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 그나마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2만 3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서울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빈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사실은 공급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2,600세대, 그 다음에 올림픽파크 포리온이라고 하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건데요. 여기도 12,000세대가 되긴 하지만 일반 분양분은 한 30%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이기 때문에 입주권이죠. 그래서 원래 주인이 있는 집을 그냥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걸 조합원 분양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신축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2만 세대, 3만 세대가 공급이 되더라도 만 세대도 안 됩니다, 신축은. 그래서 계속 이게 지금 누적되어 온 거가 있기 때문에 신축 선호는 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기존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축 효과들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청약에 의해서 집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이래서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청약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약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빨리 그냥 돈 모아서 대출 끼고 집 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그냥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이제 청약이 뭐 로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로또만큼 이제 번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억 정도가 보장이 되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로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당첨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로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로또 당첨하고 이렇게 확률을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낮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가끔씩 당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넣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주택자 분들도 사실은 이제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만 여기 넣을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뭐 DH 방배라든지 아니면 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곧 이제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아파트들도 1주택자 분들도 주택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뭐 60제곱미터 그 20평대죠. 이런 거는 거의 60%씩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추첨제가.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매들이 가끔씩 이제 나옵니다. 예, 최근에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이럴 때 되면 금매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싼 가격에 이렇게 금매가 나오는 거는 적극 도전해 보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쓸모없다. 그냥 해제해 버려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유지는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또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왕에 하신 거 급한 돈 아니면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금리가 그 3.1% 정도로 올랐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 가보시면 요즘 뭐 3% 초반대밖에 어차피 적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매달 넣으시는 금액도 아마 10만 원에서 25만 원인가로 올랐어요. 그래서 뭐 적금 부으신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이제 표현이 잠깐 주춤하고 예.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주춤하고 있다는 건 다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그렇다고 보는데요. 아마 뭐 저는 빠르면 올해 말 정도 되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말에 이제 그 계약을 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잔금은 대부분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거는 내년이거든요. 내년 초 되면 은행에서는 다시 이제 영업을 해야 되고 그 대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선까지만 하라 이런 게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좀 간섭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으로 이걸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다시 또 적극적으로 은행에서 영업을 하고 또 금리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사실은 금리가 계속 가상금리를 정부에서 올리고 있지 전 세계에서 금리가 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전혀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에서 이제 막 규제를 하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 되면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말 정도에 되면 이제 주거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갈수록 어쨌든 우리가 그 보셔야 될 게 수요와 공급 요인을 보셔야 되는데 공급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갈수록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를 계속 내리면 내렸지 올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금리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수출이 계속 우리가 좋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미래의 여러 변수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사실 계속 안 좋다 하는데 실제로 안 좋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또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확 전환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연도의 의미가 대단하더라고요. 2024년, 내년에 2025년이잖아요. 예. 2024년 12월하고 2025년 1월은 한 달 차이, 며칠 차이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올 초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작년 말에는 정말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상담도 많이 했고요. 뭔가 이렇게 그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게 무슨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런 의식들도 많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금리가 또 떨어지는 마당이고 그렇죠. 공급은 줄어드는 마당이니까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뀌는 부동산 거기에 따라서 구축과 신축의 변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저희는 심영석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